자, 지난 시간에 짰던 내용을 기준으로 이제 다시 프로젝트를 실행을 할 건데, 폰트썸이나 뭐 이런 식으로 리액트 아이콘 같은 거 사용하실 일이 있다면은 설치를 하고 진행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npm install react 아이콘 추가 첨부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npm start 사용합니다. 자, 사용하는 동시에 저는 VS 코드를 수행하게 만들게요. 그러면은 뭐 지난 시간에 했던 페이지 기준 내용들과 뭐 라우터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겠죠. 네. 자, 그랬더니 제가 뭘 지웠나요? 뭔가 에러가 살짝 났네요. 헤더와 푸터가 없다라고 뜨네. 컴포넌트에 푸터와 헤더가 지난 시간에 일부러 이렇게 테스트한다고 제보해 주신 거대로 한번 S를 붙여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이콘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대로 썼더니 에러 난 거예요.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이쁘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아이콘을 불러와서 확인하려고 쓴 거니까 사실 되게 안 이쁘고 별로죠. 약간의 디자인과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있는 헤더라고 하는 곳에 그냥 보여드리려고 괴상한 이미지나 내용들을 작성을 했었으니까 약간은 이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막 엉망이에요. 자, 그래서 헤더에 들어가는 첫 번째 있고 뭐 있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설명 다 했으니까 지울 거고요. 너무 정신없으면 별로 보기 안 좋으니까 쓰더라도 나중에 채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H1과 그 안에 들어가는 NAV 요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NAV 요소에 의해서 내용을 채워 넣게 넣었지만 그냥 마구잡이로 제가 넣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쁘지도 않죠. 그래서 요 이미지 채워 넣는 형태들은 어차피 뭐 다른 쪽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고 과감하게 스팸 태그 자체도 없애고 홈이라 썼던 자리도 정확하게 지우고 홈 해주면 홈과 about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UL 안에 li로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러니 그런 형태대로 좀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UL에 클래스 네임 gmb 사용하도록 하고요. 내부에는 li들을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하고 두 개니까 두 개,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nav 링크 요소를 채워놓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똑같은 거지만 그래도 조금은 다듬어진 형태로 바뀌겠죠.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는 nav 요소와 h1 두 개 자체도 잡아주고 사용해야 될 테니 이 아이를 헤더에 넣어서 h1과 nav 요소 두 개를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옆으로 나란히, 그 다음에 플렉스뿐이 아니라 justify 컨텐트 기능을 스페이스 어라운드로 사용하면
왼쪽, 오른쪽에 배치가 되겠죠. 로고에 제가 이미지를 사용하긴 했습니다만 IMG 스타일 자체는 딱히 건드리지 않고 사이즈만 조금 작게 쓰겠습니다. 너무 크니까요. 조금 줄여줘야죠. 자, 그럼 조금은 더 정돈이 된 형태로 페이지 내용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 위에서 서브를 만드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따로 해당하는 어바웃 페이지를 기준해서 서브 페이지를 만드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냥 어바웃 페이지 내부에서 서브를 잡아주는 걸로 경로를 체크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일단 액티브가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은 무언가 수행을 해라 라는 경우 설정을 해줄 거기 때문에 완전히 리셋 CSS로 잡아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당장 뭘 하거나 하는 거는 좀 그렇기는 하겠지만, 자, 그래도 살짝만 적용을 좀 해주자면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액티브라고 하는, 내가 실제로 처한 페이지 기준에서는 nav 링크라고 하는 이 리액트 라우트 도메 기능에 의해서 해당하는 A 요소에는 클래스 액티브라고 하는 아이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보이시죠? 생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액티브. 이러한 기능이 되면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CSS는 쉽게 말하자면 app.css에서 모든 걸 처리하셔도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헤더는 헤더끼리 따로 잡아주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그대로 가도록 한다면 클래스 GMB에 패딩 살짝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살짝 넣어주면, 자, 클래스 GMB에 대한 내용이 적용이 들어가겠죠. 자, 클래스 GMB 맞고요. 있죠. 아마 제가 app.js의 css를 안 불러왔나 보군요. import app.css. 자, 그러면 위치를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동일로 해주시군요. 이렇게. 자, 됐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리셋을 좀 넣어주고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 ul과 li와 리스트 스타일 non 패딩 0 마진 0 들어갔죠? 텍스트에 얼라인 센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GMB 안에 들어가는 li는 패딩 넣어주도록 하고 마진 버튼 넣어주면 서로 간에 내용이 처리가 되겠죠. CSS군요. SCSS로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CSS 파일은 없어지니까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주시고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페이지만 바꿔치기 되는 형태를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비게이션 처리가 됐다면 아까 액티브 때문에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A에 들어가는 글씨 색깔은 인헤릿으로 부모의 컬러를 따라가게 하고 텍스트 데코레이션으로 알려주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부모 쪽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색깔이나 내용들을 처리할 수 있겠죠. 리셋으로 빼고 싶다면 리셋으로 빼놓고 li에서 필요한 글씨 색깔들을 폰트 웨이트를 사용하시면 거기에 걸맞게 조금 더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사실 CSS 처음에 배우실 때 한 번씩 해보셨기 때문에 괜찮으실 거고요. 여기에 점 액티브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보더 버텀 1픽셀 솔리드 이렇게 색깔까지 넣어주시면 더 좋겠죠. AND 또는 마우스 올리거나 또는 AND 포커스 잡았을 때도 처리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뭐 거기에 맞춰서 다양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눈에 안 띄어서 살짝 더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약간의 더 기능을 거쳐서 됐고 어떤 게 액티브가 걸렸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푸터 영역도 살짝은 디자인을 해줘야겠죠. 헤더를 우리가 헤드박스라고 하는 영역을 통해서 사용을 하는 것처럼 가로값 90% 마진 오토 버텀 사용해서 처리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푸터도 가로값, 높이값, 백그라운드 컬러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원체 많이 해봐서 크게 고민할 것도 사실은 없겠지만요. 잡아주시고 위에도 잡아줬고 그러면 두 개의 영역들에 대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 영역을 가지고 조금 더 디자인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우트 페이지라는 컴포넌트 안에는 3개 홈, 어바웃, 에러 페이지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단순하게 클릭하는 경우라면 에러 페이지가 어지간할 수는 없겠지만 상단에다가 주소를 입력하면 찾을 수 없다라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큰 문제 없다면 그대로 끝내시면 될 것 같고요. 홈에서는 홈이라는 페이지에서는 뷰, 컨, 뉴스라고 하는 3개의 영역을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다가 H2로 슬쩍 제목을 띄워서
현재 페이지가 무엇입니다 라고 써준다던가, 이때 들어가는 광고 영역, 컨텐트 영역, 기타 등등을 만들다고 쳤을 때 저는 이 안에 들어간 세 가지 영역을 모두 틀을 잡아서 사용을 하겠죠. 프래그먼트로 잡아서 사용하실 거면 그대로 쓰셔도 관계없고요. 뭐 여기다가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div로 클래스 네임으로 페이지 랩이라는 뭐 이렇게 영역을 하나 잡는다 치면 여기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작업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만들었어요. 자, CSS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덩어리들을 하나씩 채워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은 것 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당연히 H2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H2에 대해서도 디자인 다 가능하겠죠. 단순하게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 영역이라고 하는 이 부분, 광고는 일단 건너뛰고요. 본문 영역 중에서 홈이라는 곳에 홈컨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열어보시면, 자, 본문 영역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저는 H3라는 영역을 써서 제목으로 그냥 쓰고요. 이 제목 자리에다가는 필요한 우리의 내용 몇 가지를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건 아니고요. 여기에 저는 버튼 요소와 그 다음에 그 안에 실제로 들어가는 본문에 들어가는 내용, 즉 div con 클래스 네임을 con area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이 안에 무언가들을 열심히 채워나가는 형태를 취하겠죠. 깊이 있는 걸 하려는 건 아니고 진짜 단순하게 P 로렘이 먹으면 참 좋겠는데 로렘이 지금은 안 먹기 때문에 그냥 랜덤 텍스트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버튼을 저는 클릭을 할 건데 클릭할 때에 어떠한 값이 바뀌는 것을 할 거예요. 사실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지만 약간씩 기능을 정리하면서 쓸 거라서 그렇죠. 이 자리에 우리가 원하는 CSS를 따로 만들어서 불러와서 적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const 폰 스타일 이라고 쓰고 우리는 여기다가 가로값 80% 높이값 400픽셀 마진 오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시면 여기 들어간 라인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안에 들어간 처리하게끔 스타일을 이렇게 바로 채워 넣으실 수가 있죠. CSS로 쓰나 사실 그냥 쓰나 똑같죠. 자, 패딩도 살짝 그런데 이제 여기에 조금 더 처리를 하자면 글씨 색깔 같은 경우도 지금은 써먹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들어갈 값을 변경하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 자, 우리는 클릭한 이후에 뭔가 처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on 클릭 하고 그 클릭했을 때 변화를 일으키는 기능을 만들어 줘야 되죠. 직접 사용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저는 따로 할게요. 그래서 on 클릭 쓰고 직접적으로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그냥 함수로 수행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const fn style 이라고 하는 함수를 수행하게 만들 거고 우리는 단순하게 이 값을 대처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그대로 값을 써도 상관없죠. 아니면 이렇게도 되죠. const my style은 중괄호 달아서 점점점 con style 자,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위쪽에 있는 객체에 대한 값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그럼 이 값을 그대로 넣어주면 결과는 똑같고 나는 이 fn 스타일에다가 이 값을 바꿔치기 할 거면 은 점점점 con 스타일에다가 들어가는 값 중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샵 이렇게 뭐 글씨 색깔 바꾸겠다 한다면 샵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다. 단 값이 콘스트이기 때문에 변수명이 콘스트이기 때문에 수행이 불가능하죠. 이렇게 할 거면 뭐 레수를 한다든가 처리를 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을 안 하는 이유는 지금은 그냥 바뀌게끔 해놨습니다. 하지만 바뀌면서 뭐에다 해당하는 이 홈콘이라고 하는 함수를 다시 실행해라 라는 기능이 펼쳐져야 되죠. 리렌더링, 렌더링을 다시 걸어야 돼요. 그걸 처리해주는 아이가 우리는 use state라는 거죠.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냥은 바꿀 수 없으니 이 세팅하는 것을 처리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const 하고 배열에 는 use state 라고 쓴 다음에 최초의 값은 이 con 스타일이니까 이 형태 그대로 값 그대로 여기다 담을 거고 설정된 스타일의 변수는 여기 my 스타일이니까 my 스타일을 그대로 넣어주고 그대로 가면 돼요. 이렇게 단 내가 뭔가 클릭했을 때 이 값이 바뀌게끔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 강제로 변환 처리하는 아이는 set으로 시작하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앞에와 이름과 뒤 이름은 전혀 달라도 관계는 없지만 그러면 이제 연관성이 떨어지니까 읽기 편하게 그래서 이렇게 둘이 연관성을 지을 수 있게끔 set
myStyle이라고 하는 파일을 함수로 바꿔서 값이 들어갈 수 있게끔 조정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눌러볼게요.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다시 클릭. 자, 그로 인해서 스타일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다시 눌렀을 때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는 값을 만들고 싶을 때는 애초에 이 값을 넣냐 빼냐 둘을 치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로 판단할 수 있어요? 애초에 값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하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쉬운 방법을 할게요. 얘는 값이니까 마이스타일 자체가 마이스타일이 누구랑 같은가, 콘스타일과 같은가를 물어보면 되겠죠. 그 자체를 일치하면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백그라운드 컬러와 글씨 색깔을 바꾼 형태로 처리하고 싶어요. 그러니 그 값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한 줄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 값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원래 있던 콘스타일 값으로 대처해서 넣어주세요. 이걸 그대로 뜯어가지고 한 줄로 넣으셔도 되고, 직접 뜯어서 한 줄로 넣으셔도 돼요. 아니면 const set style my set 해서 이 값을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게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이거 뜯어서 그냥 넣어서 한 줄 조금이라도 가독성이 든다면 그냥 넣자라고 하는 분도 많으니까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클릭하면 오잉, 제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안 되는군요.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바로 써먹을 수 있기는 한데, 혹시 모르니까 직접 한번 체크만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안 되는군요. 그렇다면은 내가 알고 있는 아이를 쓸 수 없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잘못된 거죠. 여기서 중괄호 점점점, 애초에 바깥에 있더라도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렇고요. 그래도 안 되는 거 보면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같은 값을 계속 유지를 해서 그냥 파악하는 걸로, 쉬운 걸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바뀌는 거는 백그라운드나 컬러만 변경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하죠. 뭐 마이 스타일은 객체 형식으로 돼서 바뀌는 건 컬러와 백그라운드, 그럼 둘 중에 하나 컬러로 할까요? 점 그럼 객체로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확인해보면 아니네. 확인을 다시 해보면 true 확인할 수 있죠. 값이 같다. 그럼 이제는 여기서 그 값으로 대처해 볼 수 있겠죠. 아마도 프로퍼티 값 자체를 동기에 같이 넣다 보니까 생기는 에러인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경우라면 값 자체만 단순하게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 변경되는 값은 컬러나 백그라운드 둘 중에 하나니까 이거에 의한 값을 가지고 대처되게끔 만들어 주시면 토글 기능이 먹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자리에 나는 클래스를 처리할 거야. 뭐 넣고 빼고 한다던가 다른 값을 넣는다던가 추가로 넣는다던가 뭐 그런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클래스 네임 하나가 있다 칠게요. 그래서 티켓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넣을 게 아니라 내가 기능을 넣고 빼고 하고 싶어. 그러면 컨스트에 p name set p name 뭐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use state. 자,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갈 뭐 클래스 이름을 하나 설정해 놓고 쓰면 되겠죠. 저는 이 티켓이라는 이름을 쓰고 싶으니까 그냥 티켓이라고 쓰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이 없다 그러면 지우시면 돼요. 애초에 없다 그러면. 그리고 나는 이 p name을 이 자리에다가 써주시면 되죠. 이렇게 따로 세팅은 안 했지만 티켓이라는 이름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난 저 티켓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CSS에 약간의 디자인을 해주고 싶어. 그러면 id 콘 박스에 클래스 티켓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여기다가 보더 1픽셀 솔리드 회색의 테두리를 하나 만들어주고 헤딩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하나를 만들어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여기 콘 박스 안에 들어있는 티켓이라는 클래스 이름이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실제 결과물은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겠죠. 이미 글씨 색깔 때문에 영향이 있으니까 백그라운드 컬러는 따로 주지 않고 테두리 색깔은 이렇게 다른 색깔로 써주겠습니다. 이렇게 테두리 생기겠죠? 자, 티켓을 넣다 뺐다 하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저는 티켓인데 이 티켓이라는 아이의 이름에다가 and on 티켓이라는 거에 클래스 on이 하나 더 붙는다면 추가적인 작업을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를 더 덧붙여 봅니다. 또 보더 레디우스 또 뭐 보더 컬러를 그러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냥 경우의 수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사용해 봅니다. 자, 현재는 이 부분 티켓이라는 클래스가 담기게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버튼을 클릭하는 거는 이 버튼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마찬가지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P자리에 들어가는 요거 set p name을 함수를 수행하게 해주겠습니다. 자, set p name이라고 하는 함수를 수행하면은 기존에 있는 값의 이름이 p name이 들어있는 값이
저기 있는 티켓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하는 거죠. 자, 티켓이면 다른 이름으로 바꿔라 라고 해도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티켓은 그대로 가져온 상태에서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p name에다가 더하기 무슨 이름, 제가 아까 더한 건 on이었으니까 on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줘야죠. 이때 띄어쓰기를 중간에 넣어줘야지 없으면은 티켓 on이라고 붙어있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겠죠. 잠깐 띄어쓰기를 바꿔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원래 있던 p name으로 돌려서 처리를 하게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것도 뭐 그대로 쓰면은 되던가요? 갑자기 헷갈리네. 자, 체크를 해보면 되죠. 티켓이고 클릭하면 on 안 빠지죠. 아까랑 동일한 현상이 생기는 거죠. 요거 하나만 가지고 써주면 될 테니까 이렇게 쓴다던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처리하기 좀 더 좋게 하려면은 이 이름 자체를 별도의 변수로 빼가지고 사용하시면 좀 더 좋긴 하겠죠. 자,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두 군데 모두 같이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의 기능, 하나의 버튼에 의해서 여러 개를 수행할 때는 한 번에 여러 개 함수 수행해라 라는 기능은 사실은 없기 때문에 하나의 함수를 수행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여러 개의 기능을 동작하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저거랑 똑같은 거죠. 뭐 버튼 add 이벤트 리스너 하고 우리 어떻게 해요? 클릭하면은 그냥 함수만 하잖아요. 이 하나의 함수만 수행하게 만들어주고 이 안에서 여러 개 쓰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대신에 이제 여기 버튼 클릭하면 이벤트 당연히 발생할 테니까 이다 prevent default를 넣어서 막아주는 거, 이것도 써주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버튼이니까 뭐 안 해도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토글 기능, 스타일을 토글 처리하거나 아니면 클래스 네임을 토글 처리하는 방법으로 보여드린 거고, 뭐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다양하게 있기는 하겠지만 가장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 형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